이 삼성전자가 이 하위 점유율을 거의 뺏어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5G 장비 업체들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물론 해외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시려고 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잘 모르는데 해외 기업을 어떻게 또 공부해서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쪽의 투자 움직임에는 크게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탈세계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 쪽으로는 지금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어찌 보면 한 편이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는 유럽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쪽의 진영이 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적진에서 투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쪽의 투자 움직임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유럽의 투자 움직임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두 국가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투자도 투자지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적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도 같이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대 진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기존에 높았었던 산업이라면 그 부분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파고들 만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중국 움직임을 바라볼 때는 기존의 중국의 점유율이 높았었던 산업인데, 이 부분에서 미국과 유럽이 탈중국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해진다면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기회를 노릴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은 산업이라면 더더욱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그래서 요즘 2차 전지가 계속 강한 이유고요. 그렇게 핫하구나. 네, 사실 2차 전지의 점유율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양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앞서 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성비 측면으로 최대한 값싸게 많이 판매하는 쪽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사실 유럽도 그래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들을 많이 투자하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이 원래 초기 때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탈세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유럽이 가만 보니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IRA에 대해서 좀 동조하는 입장을 다시 좀 바꿨습니다. 동조하는 측면으로. 그래서 내년 1분기쯤에 RMA라고 하는 법안을 1차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원자재법이라고 해서 골자 자체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앞으로 전기차의 좀 생산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춘다라는 게 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기존의 완성차 업체를 많이 갖고 있었던 국가들이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앞으로 미국발, 유럽발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사실 내년부터는 특히나 미국, 유럽 쪽의 투자 움직임에 힘을 받아서 앞으로 더 좀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의 강세가 많이 보여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장비 업체들에게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미국과 유럽 마찬가지로 자국의 공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을 늘린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장비 업체들에게 발주가 많이 이뤄진다라는 것으로 또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탈중국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게 또 태양광입니다. 사실 태양광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네. 산업이에요. 거의 80% 가까이 중국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고 유럽도, 사실 유럽이 지금 에너지 투자가 더 시급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화석연료를 러시아에게 계속 수입해오던 게 유럽이었는데,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좀 끊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인 에너지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무려 400조 투자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과 특히 또 미국 쪽의 이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심심찮게 좀 대규모로 나오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역시 태양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업체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 쪽도 사실 우리나라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수소에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던 국가였는데, 지금 대다수의 국가들이 특히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또 사우디까지 수소의 생산 측면으로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생산을 하면 뭐합니까? 결국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용을 하는, 즉 활용 측면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수소 연료전지 측면. 그래서 지금 수소가 이제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소 관련 기업들 역시도 대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카메라입니다. 네. 카메라는 앞으로 첨단 과학 기술 측면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이 또 대표적인데, 그에 교집합이 되는 게 또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기존에 또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분화해서 또 커왔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거를 안 쓴다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거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측면으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5G인데, 5G는 대표적으로 원래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업체가 또 큰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탈중국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화웨이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사수혜를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받지만, 또 일본의 노키아라든지 또 영국의 뭐 에릭센과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서 내년부터 대규모로 5G 관련 투자가 진행이 되는 국가가 또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가 그 넓은 땅덩어리의 5G 구축을 내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인도발 5G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또 많은 기업들이 갖게 될 건데, 네. 근데 인도가 또 대대적으로 지금 탈중국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화웨이 걸 안 써요. 그래서 노키아, 에릭슨, 그다음에 삼성전자 걸 쓰게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 화웨이 점유율을 거의 뺏어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내년부터는 삼성전자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5G 장비 업체들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5G가 생각보다는 힘이 조금 약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5G 투자는 크게 인도, 그다음에 미국도 봐야 되겠지만 중동 쪽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동 쪽 사우디랑 UAM 관련해가지고 지금 5G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지금 중국 쪽과 좀 관계들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화웨이랑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동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수주가 나왔다면 정말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그 부분이 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다른 뭐 2차전지 태양광 카메라보다는 5G가 물론 좋아 보이긴 하지만 힘이 좀 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 좀 말씀드립니다.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격변의 시대네요. 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대치구도 그 패권 전쟁 하에서 각 국가들과 각 블록들이 어떻게 지금 산업을 이끌어갈까, 주도권을 잡을까 굉장히 그쵸.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제일 커요. 기존의 생산 기반을 자국에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특히나 미국이랑 유럽이 주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사실
대표적으로 수출 국가이기도 하면서 제조업에 강한 모멘텀을 띄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생산 기반을 늘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공장에 우리나라 제조업에 강한 모멘텀을 띈 국가들이 또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비 쪽으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또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조금 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패권 전쟁으로 인한 그 정부와 기업 간에 엄청난 투자가 그쵸. 이루어지는 건데 그 분야가 있는 거군요. 예.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 진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막 어떻게든 긴축하고 줄이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국가들이 네. 돈이 많은 국가들은 돈을 지금 붓고 있는 국면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분야가 아니라 좀 집약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잘만 공부하면 그래도 좀 힘들겠지만 나름대로의 큰 투자 기회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만약에 더 좋아지면 다시 이제 전 세계적인 긴축 상황이 풀리면 더 그 투자의 규모가 커질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때 되면은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 나중에 좋아질 거야 라는 부푼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차근히 저가 매수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나중에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 더 큰 결과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랑 그 다음에 유럽까지 우리가 국가적인 좀 투자 움직임들을 봤는데 네 번째로 간과해서는 안 될 국가가 바로 사우디입니다.